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경쟁 10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75쪽 중단원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구 수업을 배우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어주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내용이 적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순서는 5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그리고 교과서 75쪽에 있는 1번 동작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배구 수업을 하면서 잘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자, 배구형 게임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구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배구 시합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킴볼을 이용해서 배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배구 시합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체험을 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더토스든 오버토스든 서브든 아니면 킴볼로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는 어떤 동작이든 이러한 다양한 동작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75쪽 1번을 보면 다음 두 동작을 비교해보고 공을 앞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직접 다 그려서 가지고 왔으니까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동작을 비교해보고 공을 정확히 보내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공을 앞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단어를 바꿔서 공을 정확히 보내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있는 1번, 2번 그림을 보면 언더토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언더토스 1번, 2번이 있는데요. 이 동작들을 보면서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주황색 동그라미가 공입니다. 배구공인데 날라왔는데 언더토스를 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맞고 공이 어디로 날아갔나요? 뒤로 날아갔죠. 뒤로. 왜 뒤로 날아갔을까요? 자, 이 그림만 보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이 선생님이 준비한 이 영상의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 옆에 있는 그림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교과서 75쪽 1번에 2번 그림을 보면 자,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자, 보세요. 먼저 설명 전에 선생님이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밖에 5학년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다소 시끄러운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될 수 있는데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언더토스 하는 장면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주황색 공이 내려와서 이 언더토스를 하는 친구가 정확한 동작으로 언더토스를 했더니 앞으로 공을 정확히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더토스를 할 때 공이 앞에서 오면 우리 팀 동료들이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더토스를 뒤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아요. 왜냐면 뒤를 확인하고 언더토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공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토스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언더토스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1번보다 2번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잘한 동작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1번 동작은 못한 동작이라고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2번 그림, 2번 동작은 1번에 비해서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보세요. 다리를 보면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무릎을 많이 굽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을 치고 나서 공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을 때 그 다음에 무릎을 펴주면서 무릎의 반동을 같이 이용하면서 공에 힘을 실어서 공을 언더토스를 해서 정확하게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못한 동작을 보면 무릎을 제대로 굽혔는지 알 수가 없고요. 굽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언더토스 연습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1번 그림을 보면 팔로만 언더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팔만 이용해서 언더토스를 하는데 두 번째 동작을 보면 팔도 사용을 하지만 다리도 사용을 하면서 언더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로 공을 치는 것과 팔, 다리, 우리 몸 전체를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정확한 동작으로 공에 힘을 실어서 보내는 것과 당연히 정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언더토스 동작이 잘한 동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공을 정확히 보내기 위해서는 언더토스를 할 때 팔만 이용해서 언더토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특히 무릎의 반동을 같이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언더토스를 할 때는 공이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어깨 아래로 오는 공을 언더토스를 합니다. 보세요. 이 친구를 기준으로 보면 공을 언더토스를 하기 좋은 높이로 오는 이 공을 딱 판단을 해서 언더토스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잘못된 친구를 보면 공이 어깨 높이에 있는 공인데 만약에 발이 조금만 더 빨리 이동을 했다면 오버토스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을 이동하지 않고 팔로만 치려고 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언더토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팔로만 치면 안 되고 다리의 무릎 반동을 이용해야 하고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미리 가서 기다려야 한다. 미리 가서 기다리려면 다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더토스는 기본적으로 어깨 아래로 오는 공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동작이고, 언더토스를 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췄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힘을 같이 공에 실어서 보냈을 때 언더토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에는 언더토스 그림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버토스도 배웠죠. 그래서 오버토스 그림도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토스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영상 화면을 잘 봐주세요. 자, 오버토스 1번과 2번이 있는데 어떤 동작이 잘한 동작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동작인가요? 1번이 잘한 동작이고 2번이 못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1번도 앞에서 설명한 언더토스 동작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어떤 동작, 강조점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자, 먼저 선생님은 팔보다 다리에 먼저 주목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리를 왜 주목을 해야 하냐? 보통 사람이 여기 있으면 공이 이렇게 내려온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공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빨리 판단을 해야 하고 손으로 공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가서 정확히 기다렸을 때 우리가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할 때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매우 중요하고, 공이 떨어졌다가 손으로 우리가 칠 때 오버토스를 정확히 할 때는 다리를 역시 무릎 반동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무릎 반동을 이용해서 팔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굽혔다가 펴주면서 이 무릎을 피는 힘을 공에 같이 실어서 정확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오버토스 할 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삼각형 기억나세요? 삼각형?
손 모양도 삼각형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선, 얼굴, 오른손, 왼손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오버토스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오버토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서 설명한 다리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이 친구는 공은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늦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반동을 하기도 전에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판단하지 못해서 무릎 반동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팔로만 치려고 팔만 앞으로 뻗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버토스가 아니라 언더토스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고요. 물론 오버토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더 정확하게 보내려면 다리가 먼저 중요하고 다리를 먼저 이용을 해서 최대한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 가서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처럼 지금 늦게 공이 떨어지는 지점으로 이동을 했다면 공을 우리는 이 방향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 방향으로 보내지 못하고 너무 늦게 와서 공을 앞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구 토스를 할 때 손도 팔도 매우 중요하지만 손과 팔처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다리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더토스 동작이나 오버토스 동작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왜냐면 동작이 그렇게 복잡한 동작이 아니고 단순한 동작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를 하는 능력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다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을 떨어지는 지점에 가서 먼저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에 따라서 공 정확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더토스, 오버토스는 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같이 활용을 해서 하는 기술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더토스 1번 동작은 못한 동작이고 2번 동작은 잘한 동작, 오버토스 1번 동작 잘한 동작이고 오버토스 2번 동작은 못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배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트형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가치 바로 배려인데요. 여러분 배려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나요?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또 같이 그려봤습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보면 되겠고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와 선생님 수업 화면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배려를 실천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잘못된 행동을 찾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B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친구가 서브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배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강 서브를 했는데 자, 서브를 세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B 친구가 못 받았어요. 서브가 너무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A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못하네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 비난을 하고 있죠. 진짜 못하네 막 웃으면서 다 들리게. 같은 팀 선수가 지금 A 친구를 보면서 실망한 표정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B라는 친구는 돌아서면서 짜증나, 쟤는 맨날 나를 무시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전부 다 안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역시나 개념 없이 계속 비웃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친구가 강 서브를 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배구에서 서브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 강하게 서브해서 상대방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 서브를 보내서 상대팀이 다시 우리 팀 진영으로 공을 넘기지 못하면 득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 서브를 한 것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못 받은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이 친구의 비난, 조롱이 문제입니다. 자, 등 돌리고 세리머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레머니, 영어 발음이니까 세리머니라고도 하고요. 세레머니를 할 때는 보통 네트형 경쟁을 할 때는 우리가 등 돌리고 한다고 했죠.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세레머니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들리게 진짜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배구형 게임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득점을 하면 우리도 득점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막을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배구를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가 서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공격 기회에서 공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를 똑같이 비난하거나 조롱을 하면 A라는 친구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똑같이 그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연장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바르지 못한 행동은 상대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조롱한 것이 바르지 못한 행동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방법은 상대 기분을 파악해서 상대를 격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만약에 상대를 격려하기가 좀 어렵다. 만약에 두 팀 간에 중요한 시합이다. 격려하기가 어려우면 네트를 등을 지고 우리 팀원끼리 좋아하거나 세레모니를 가볍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트형 경쟁에서는 운동 예절이 매우 중요하고 운동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배려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잘한 점 쓰기인데, 자, 교과서 75쪽 3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자신의 배구형 게임 수행을 되돌아보며 잘한 점을 명예의 배구공에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A4 용지나 공책에 배구공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 자, 분석 그리고 의사소통은 또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교과서 보면 이렇게 다 색칠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칠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배구공을 이렇게 그려서 이 색칠된 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공책에 한번 적어봐도 좋고 교과서에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또 그 빈칸에 옆에 있는 친구 그 옆에 빈칸에다가 2번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자, 1번 자신의 배구형 게임 수행을 되돌아보며 잘한 점을 명예의 배구공에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먼저 분석입니다. 분석. 내가 배구형 게임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분석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답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작성을 하고 선생님 답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저 분석은 여러분 우리 킴볼 수업했죠. 킴볼로 배구 했죠. 배구공이 너무 딱딱하고 바로 튕기기 때문에 킴볼로 배구 수업을 했는데 분석 잘한 점 생각을 해보면 상대팀 선수가 한쪽에 다 몰려 있어서 상대팀 선수가 없는 쪽으로 나는 배구공을 킴볼을 보내서 득점을 했다. 그래서 분석은 상대팀 선수가 경기 중에 어디에 몰려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상대팀 선수가 경기 중에 주로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경기를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이면 우리가 배구 게임을 할 때 보통 6명이서 성인 경기는 6명이서 한다고 했죠. 그리고 9인제 경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킴볼로 할 때 한 대다수 뭐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으로 나눠서 킴볼로 수업을 하기도 했고, 남학생을 반으로 나누기도 했고 여학생을 반으로 나눠서 하기도 했죠. 근데 남학생 여학생 반으로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인원이 한 15명 14명 아니면 14명 15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남학생들의 공격을 여학생들이 막기 위해서 어떤 공간이 비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옆에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남학생이 만약에 킴볼을 우리 진영으로 보내면 너는 뒤로 빠져주고 너는 나를 뒤에서 도와줘 라는 식으로, 아니면 공이 저쪽으로 가니까 같이 이동해서 잡아줘야 돼 라는 식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게임 수행은 우리가 언더토스, 오버토스, 그리고 서브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발도 써야 되고 무릎 반동도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상대를 속이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공격을 할 건데 상대 수비수가 여기에 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이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척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상대 빈 공간으로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전술과 전략을 경기를 수행하면서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협력인데 나 혼자 언더토스 오버토스를 잘한다고 해서 경기를 다 혼자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언더토스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언더토스 잘하는 친구에게 상대팀의 서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서브를 받으면 나는 오버토스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팀 선수가 공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나는 오버토스 준비를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잘 해봤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약속들을 실제 경기 상황에서 잘 할 수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답을 작성하라고 하는 내용들은 2번의 질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명예배구공에 적힌 분석, 협력, 의사소통, 게임 수행을 잘하기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죠. 킴볼로 한 거 외에는 거의 못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배구 경기를 할 때 분석, 협력, 의사소통, 게임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교과서에 적어도 되고 노트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불시에 교과서 검사를 한번 할 겁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 했는지, 빈칸은 없는지 불시에 확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체육관에 올 때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교과서를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75쪽 펴보세요. 여러분 활동한 거 같이 한번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도 보여주고 여러분 친구들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활동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 활동들을 열심히 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1번,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각각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구형 게임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잘한 점, 분석, 협력, 의사소통, 게임 수행에 대해서 잘했던 점을 다 써보고, 이 4가지를 또 잘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총 8가지의 답을 적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잘 한번 작성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수업 끝내기 전에 경기 수행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형 경쟁에서 여러분이 네트형 경쟁을 배우면 갖춰야 하는 능력, 주요 능력은 바로 경기 수행 능력인데, 경기 수행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수행 능력은 모두먼과 협력하며 게임에 맞는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먼과 협력을 하겠죠. 배구만 생각해도 6대6 경기라고 했죠. 아니면 9대9 경기라고 했고요. 배드민턴도 1대1 경기가 있지만 복식으로 2대2 경기가 있습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먼과 협력하여 게임에 맞는 전략과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목표는 대부분 승리가 되겠죠. 물론 승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의 기량 발전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맞는 전략과 기능을 사용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워볼게요. 자,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르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러한 능력이 무엇이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밖에서 5학년 수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5학년이 지금 수업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5교시 수업이 끝날 때가 돼서 다소 시끄러울 수 있고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여러분이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이 분석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상대 선수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내가 상대팀 진영에 어디로 공을 보냈을 때 득점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능력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분석 능력이 갖춰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드먼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네트형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배구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전이죠. 그래서 팀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모드먼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만 상대팀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확인이 되면, 협력을 하면서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은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도 설명을 했는데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의사소통 능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내가 부족한 능력들을 다른 친구들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 팀의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도 같이 발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과 기능,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우리 팀이 수비 전술을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서겠다,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모두 커버하겠다, 빈 공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을 경기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때 우리가 경기 수행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이 어깨 높이로 올 때는 언더토스를 하고, 또 무릎 아래로 올 때는 언더토스를 하고, 이러한 기능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을 발휘를 할 때 우리는 경기 수행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수행 능력은 분석하기, 협력하기, 의사소통하기, 경기 수행하기라는 이러한 4가지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경기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네트형 경쟁을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이 네트형 경쟁하면 경기 수행 능력,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되고 이 배려라는 단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등교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